작가님 강연을 인터넷으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참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시원시원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류 언론이 다 왜곡되고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 안 보시고 신문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중에 10만 넘어가고 그런 유튜버들 우익 쪽에 많은데 그분들이 미국에 대한 기사나 그 미북 관계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트럼프에 대한 내용을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실 때 아직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을 인용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보시는 건 좋아요. 보시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은 팍스 뉴스도 보시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도 보시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시고 좀 균형 감각을 갖추셔서 아니 10만 정도 그 구독자가 넘어가는 거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죠.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자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1분 이내로 저희가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강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한국의 좌파 언론과 미국의 좌파 언론 간의 그 공교한 어떤 정신적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그 국회에서 연설하신 날 그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 판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비아냥거리는 그 내용의 기사가 국제판 전면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즈예요? 예, 뉴욕타임즈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특히나 이렇게 북한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내용들은 미국에 잘 전달되지 않고 뉴욕타임즈가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거를 한국 사람이 썼더라고요. 최 뭐라는 사람이죠? 최 뭔가? 예일인가요? 어디서 그 뭐 박사학위 했다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보수적인 성향,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향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미국 쪽에 전달이 올곧게 되고 미국 쪽의 얘기도 이게 한국 쪽에 좀 제대로 들어오는 그런 채널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방안이나 어떤 그 생각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류 언론이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나 저는 조중동 인자 안 믿습니다. 신뢰를 한번 잃으면 그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속았다, 뭐 이제 뭐 막 그렇게 보도하는 거 막 퍼나르시고 우익 쪽에서도 그러면서 마치 미국 주류 언론이 우리나라를 편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맨 처음에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막 김정은하고 완전히 말싸움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러다가 그 또라이 2명 때문에 핵전쟁 나겠다 뭐 이러면서 보도했었어요. 그리고 북폭한다 저 정신 나간 또라이가 트럼프가 그러다가 지금 유화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강경하게 안 나간다고 또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은 우리나라 우익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편이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가 하는 일은 정반대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뉴욕타임즈 그만 보시고 저는 안 봅니다. 유학 시절에는 매주 봤어요. 꼬박꼬박 매일 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완전히. 저건 신문도 아니에요. 저거는 뒤도 못 닦습니다. 진짜. 예, 그러면 저희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고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1분 내로 질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느라고 앞부분 좀 못 들었지만 뒤에 유튜브 방송 꼭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질문은요. 저는 그리고 그 KC 트루스 포럼 대표 조청건이고요. 네? KC 대학교라고요. 네. 예, 그리스도 대학교 네.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저희 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이제 좌편향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그 민노총의 민언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된 어떤 좌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좌편향되게 그런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 이유는 저희 나라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제가 자세히도 모르겠고 제 생각 그렇습니다. 미국도 학계가 완전히 좌편향이에요. 완전히 좌익입니다. 그 미국 학계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한다거나 우익 성향이라고 대놓고 커밍아웃을 못해요. 동성애자보다 더 커밍아웃 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학계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대 법대 같은 경우에는 법학 대학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5%가 좌익이에요. 법치는 가장 중요하죠. 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은 좌든 우든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돼 있으면 법조계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법학대학원뿐만이 아니에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완전히 좌경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자연과학이나 어떤 공학, 어떤 이념적 색채나 어떤 그 가치 판단이 침투하지 못할 만한 그런 학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좌편향돼 있습니다. 영문학 같은 경우 심지어는 영문학이 좌익의 본거지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그 나라 정신 아닙니까? 문화와 정신. 근데 영문학이 80%가 좌익이에요. 그리고 영문과를 나왔다면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셰익스피어, 뭐 밀턴, 그다음에 뭐 제프리 초서, 뭐 이런 거장들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선택 과목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젠더, 계급, 그다음에 뭐 성 취향, 성 지향성, 그다음에 뭐 인종 이런 거에 대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영문학에서.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포스트 모더니즘 서적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가르치는 게 영문학과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 많죠. 그런 애들이 다 반미 돼서 돌아올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낼 정도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사회 지도층 정도 되는 집안들의 자녀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반미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미국 학계에서 좌편향돼 있는. 저는 그게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안심하실 게 아닙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고.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부생 전현균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주변에서 PC를 비판하면은 맨날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무엇에도 용납된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만약에 진짜 헤게모니 패권을 장악하면은 무슬림은 좌파들까지 다 숙청을 하려 될 텐데 좌파들이 무슬림을 이렇게 길을 쓰고 애호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제가 볼 때 지금 최전단기인 것 같은데 저 책에서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은 못 들었어요. 중국이 와야 된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 그 운동장을 기울이기 위해서 좌익들이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그 끈기. 그게 단실 내에 뒤집혀지겠어요?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 풍천 노숙하는 거는 우익들의 일입니다. 뒤집으려면은 이제 그 단실 내에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기초부터 다져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베트남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힌 그 미군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거 없는 낙관론자, 곧 풀려날 거라. 그 다음이 극단적인 비관론자, 나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시고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금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놓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중국이 와해되는 이유, 중국이 그동안 저렇게 급격하게 일취월장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중국이 14개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그 안에서 중국 안에서도 그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북부, 남부, 중부, 남부가 다 나눠져 있고,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이 굉장히 그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미국 덕분에 자유무역 그 체제에 편입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중국이 경제 성장한 대가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산층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거의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그중에 몇십만 개가 지금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끝났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셰일 혁명도 한몫했죠. 왜냐면은 그 에너지 가격이 거의 제로니까 지금 제조업에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그 실업률도 역사상 최저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중국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책을 사서 보십시오. 중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저자의 결론에 100% 동의해요. 러시아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EU는 해체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자의 주장에 동감을 해요. 이 저자가 한 4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측한 이 상황이 2040년 정도에는 벌어진다고 아주 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2040년 되면은 당신들이 내가 한 예측이 틀렸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내가 그때쯤이면 65세 정도 되는데 아마 베이비붐 세대 그 부양하느라고 늦은 은퇴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나 수소문해서 찾아와라. 술 한 병 사들고. 그렇게까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은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통해서 파이프 설치한다고 절대로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이슬람 왜 이렇게 친이슬람적인지. 좌파가. 두 번째 질문. 제가 보기에는 질문 드릴 거. 제가 보기에는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사고인 것 같아요. 일단 개신교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일단은 이슬람하고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 좌익은 상대주의잖아요. 이슬람은 절대주의고,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약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유대 그리스도교가 무너지고 이슬람과 좌익만이 남는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이슬람이 이긴다고 봅니다. 좌익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근데. 어렵게 질문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가 하고는 구면인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좀 잘하세요. 우선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단어 하나 아까 질문하려던 거, 그 PC의 원 단어가 뭐죠? Political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 알겠습니다.
전 공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학이나 이런 종교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순수한 입장인데 이번에 북미 관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직전에 6월 4일인가 그 만나기로 거의 결정됐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이 국내에 그 소위 극우주의자들, 우리나라의 극우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극우가 어디 있어요? 있죠. 극우를 정의를 내리시죠, 그럼 먼저. 그 아니, 극우를 먼저 정의를 내리세요. 내가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이제 거의 이 보스 되는 사람이 그 두 분이 만나기로 결정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흔들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까는 소리를 그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정치 이런 거 잘 모르는 공학도인데 저 눈에도 너무나 그 허술한 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 양심대로 그 답변서를 썼어요. 그 카톡으로 답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 소위 우리 학내에서의 보수의 거의 보스 격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내가 뭐 그런 글 반박을 쓰면은 좀 대범하게 나올 법한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내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는가 봐요. 자기 글을 지워버리더라고. 지워버리고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데 네, 다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저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대답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예, 제가 그 마이크를 일부러 안 드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질문하신 분이 질문이 3개였고 예, 질문 두 개에 대해서 하나만 답을, 하십시오. 다른 분들을 하셔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거 제가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 서울대학교 기계과 대학원을 졸업한 전 학생인데요. 그게 제가 좀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것들은 소위 PC라고 불리는 좌익 분들의 되게 대화와 타협이 안 통하는 분이라고 되게 소개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가 안 통한다고요? 대화와 타협 같은 게 예. 약간 그런 좀 소개를 하셨는데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홍 작가님 역시 그쪽과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별로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함께 사는 세상인데 좀 좋게 해서 더 이제 무슬림 사람들도 저 주변에 무슬림 사람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학 온 사람도 있고 함께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그런 궁금증?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고 요르단을 갔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정이 좀 비슷해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다가 요르단을 딱 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친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다 순박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근데 무슬림이 집단 세력화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지금 영국이 6%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1, 2%에 불과한데 벌써 정치 세력화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우리나라에 오는 무슬림들은 예외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순간 누구 같으세요? 저는 클래시컬 리버럴입니다. 정통 우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슬림들은 아까 제가 소개한 그런 무슬림들입니다. 응?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그런 무슬림들을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이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이민 심사할 때? 어떻게 하면 골라낼 수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난민 신청한 그 집단 중에 파키스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4천 몇백 명이에요.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아래로 3, 4, 5위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 감수하고라도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민 오는 파키스탄 무슬림들은 다를까요? 영국에 이민 간 파키스탄 무슬림들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사님은 좀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가지고 받아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2분 30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질문 기회 드렸고요. 예, 그 손 들고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나 또 찍는 거예요? 아무튼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김훈입니다. 그 전공은 아까 말씀 주신 두 분처럼 그 이학 쪽을 공부하고 있고요. 고분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지금 방금 고무적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분들의 이제 공학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공학적이지 않은 시각으로서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실망스러워서 제가 그 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레퍼런스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앞으로를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타성과 낭만에 빠져가지고 함께 사는 좋은 세상, 그 예전에 100년 전에 레닌이 얘기했던 그런 그 붉은 혁명들, 그런 것처럼 1억 명이 죽었던 그 시간들처럼 똑같이 되풀이하려는 그런 씨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강연 자료에 담은 거는 다 설문조사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그 무슬림들이 증언한 거, 팩트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슬림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그 서구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있으면 하나라도 증거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지금 있습니까? 포용하고 다 같이 아울러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감성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작가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관심이 좀 많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되고 좀 생태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갈수록 사회가 험악해지고 문재인 정권의 그런 것들이 막 나빠지고 있는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홍지수 작가님에 대한 강연도 유튜브로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듣고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같은 이렇게 평범한 학부모가 그렇게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강의를 제가 2번 듣게 되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정훈 교수님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제 홍지수 작가님 강의도 듣게 됐는데 왜 저희는 너무 이렇게 판단력이 제 생각에 제가 너무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정말 정확한 거를 좀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교육을 좀 받거나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한 걸 알아서 배워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모임들 알고는 싶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 너무나 당연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명운동을 이렇게 권장했는데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 아는 분도 제가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이게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인데 이거 뭐하러 반대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도 하고 물론 나름대로 직장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강연들이나 이런 모임들이 좀 있으면 막 찾아가서 배워서 저도 우리 아이들 또는 제가 만나는 지인들한테 좀 논리적으로 좀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서울에 2003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직장 조금 다니다가 이제 직장이 조직 생활이 너무 안 맞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번역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용하게 번역이나 하면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이놈의 책을 쓰고 나서 엉겁결에 그냥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느라고 이제 나서게 됐는데 저도 나서려서 나선 게 아니라서 어떤 좋은 강연이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같은 경우 그거를 법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쟤는. 전 존중해요, 인간으로서. 자기의 선택이면.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저는 무신론자고 그다음에 저는 싱글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이 삶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제 나이의 독신이 소수죠. 근데 제 위주로 우리나라 사회를 뜯어 고치라고 요구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싱글이기 때문에 보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득공제도 거의 안 돼요. 정말 전부 자식 낳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 위주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나는 내가 선택한 생활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그거 비용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소수자들도 그렇게 사세요. 존중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무슨 직장에서 채용하는데 차별받고 그런 거는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그분들도. 동등하게 대우를 하되 그 사람들 위주로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신상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언론이 믿을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언론들이 우파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PC 세력을 우리가 이제 되게 전력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 고리타분한 빨갱이, 공산당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진짜 고리타분해요. 제가 들어도. 이제 그런 단어 안 씁니다. 미국의 좌익들도 서구 좌익들도 우리나라 좌익들도 안 써요. 다 신분 세탁하고 성형 수술하고 다 포장하고 다 껍데기 다 바꿨는데 아직도 빨갱이 공산당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신좌익이라 그러시던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라 그러시던가 뭔가 어떤 다른 그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격 대상도 좀 세련되게. 빨갱이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빨갱이 맞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마르크스주의니까. 근데 너무나도 화려하게 변신들을 해요, 좌익은. 근데 우익은 너무나도 지지부진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언론은
이 화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봐요. 끊은 지 오래입니다. 답이 없어요. KBS나 KBC나 SBS는 뭐라고 말할 그게 없네.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맛이 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고 있으면은 진짜. 아니, 주류 언론에서 미국에 특파원 보내잖아요. 주로 어디 보냅니까? 뉴욕, 워싱턴, LA 보내죠. 이 양해안은 다 민주당 텃밭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양쪽 해안에서 취재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파원이라고 파견되는 인간들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죄다 거기서까지도 미국 주류 언론들 베껴서 그냥 바바리 하나 걸치고 어디 건물 앞에 서가지고 워싱턴에서 누구였습니다. 어디 그 미국 사람 인터뷰 하나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그 특파원 하나 파견하려면 아마 기자 월급 아마 3명 정도 거는 분은 들어갈걸요? 그거 진짜 6분의 1만 저한테 주면 제가 더 훨씬 더 좋은 기사 씁니다. 유튜브만 보고. 특파원들 난리 나겠네 또. 네, 이제 그만하죠? 네. 예, 그러면은 어렵게 와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답답하고 요새 이 어디까지 이 나라가 무너질 지경인지. 근데 밥그릇을 뺏겨 봐야지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들고 일어났죠. 자영업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했었죠.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기 전에는 절대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뭐 밥그릇을 빼앗기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 그 공대 계신 분이 뭐 조화롭게 잘 사는 방법은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무슬림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친구들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 무슬림 학생회 회장하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가깝게 지냈고 그랬는데 우선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친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무슬림 코란의 가르침 자체가 공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참 따뜻하고 훌륭한 친구들일 수 있는데 코란의 가르침 자체에 공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배교하면 살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코란 안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참 이렇게 순진하고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코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범죄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정말로 온건한 무슬림들 이 피해를 입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온건한 무슬림들은 급진적인 무슬림들이 테러 일으키거나 폭력을 쓰면은 왜 가만히 있죠? 네, 심정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 폭력적인 무슬림들이 자기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아까 그 이집트 중산층 출신이라는 아부바카르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동영상에 나와서 이슬람은 사악한 아이디어와 사악한 빌리프로 충만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이런 게 바로 급진적인 무슬림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거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서구 사회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그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서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부터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맨날 이슬람은 평화적인 종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러면서 자기 같은 온건한 무슬림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런 무슬림들을
감싸고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게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가 그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연을 다니는데 자기한테 이슬람 혐오자라고 한답니다, 학생들이. 자기한테 이슬람을 비판한다고. 무슬림이 이슬람을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이슬람도 기독교처럼 개혁하지 않는 한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리고 그 개혁은 이슬람 내부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 스스로. 근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홍 작가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 오늘 PC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홍지수 작가님이 아주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서양 속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강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